자, 이번 시간은 15번부터 보도록 하죠.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3번 문항이 맞아요. 15번에 3번 문항이 맞는데, 3번 문항이 맞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자 지정. 이거 맞는 지문이고요. 판례대로 합니다. 15번의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거 좀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의한 위탁관리 용역 운영계약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특허입니다. 특허에 해당됩니다. 특허에 해당되고 특히 여러분들 15번의 1번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행정처분으로서 가능성 특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 용역 운영계약의 실질은 위탁관리 용역 운영계약의 실질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이긴 허가, 특히 특허입니다. 이 허가라는 이름인데 특허예요. 여기 알아두시고 2번 문항 봐볼게요. 그 다음에 이번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아니죠. 우리 행정절차법,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 우리 행정절차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죠. 그 밖의 주요 행위 형식에 맨 처음에 우리가 배울 때 행정상 확약,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나오죠. 행정지도가 있는데 이 행정지도만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있고 나머지는 없어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법상 계약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잖아요. 네. 행정절차법에서 공법상 계약을 규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항 보시면 부담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청이 행정처분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후에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과할 수는 없다. 있습니다. 4번 틀렸죠. 이것도 앞에 나왔던 질문인데 부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일방적 행위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협약을 통해서 협약 형식을 갖다가 취해서 이렇게 부담 부과하는 것도 가능해요. 물론 이것도 일방적 행위죠. 협약 형식을 갖춰서 부담을 부과하는, 협약 형식을 갖춰서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형식을 취해도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합니다. 협약 형식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세 번, 네 번 나왔네요. 자, 이어서 여러분들 그러면 답이 3번이고 이어서 제3편 행정거정의 규율이죠. 행정절차법. 자, 16번의 절차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4번 문항이 맞아요. 봐볼까요? 행정청과 동그라미 4번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에 행정절차법상 규정된 청문 절차를 배제하는 내용의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협약이 청문의 실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청을 통제하기 위해서 강행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행정청이 이것다가 그 적용을 갖다가 협약에 의해서 배제한다. 안 돼요. 강행법규입니다. 자, 1번 문항 봐볼게요. 일단 16번에 그래서 답이 지금 보시면 4번이에요. 자, 1번 문항 봐볼게요. 동그라미 1번 상대방이 기책 사유로 야기된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동그라미 1번 있죠? 틀렸어요. 상대방의 기책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때요. 사전통지 중요합니다. 사전통지입니다. 사전통지. 이 생략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한 사유로 규정한 거, 요것만
생략할 수가 있어요. 이 규정된 것만 생략할 수 있지. 생략할 수 있지. 이 생략 가능한 사유로 규정된 것만 되고 규정되지 않은 건 생략할 수 없어요. 꼭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단지 상대방의 기식 사유로 야기된 이유만으로는 안 돼요. 사유만으로는 안 되고, 이렇게 행정절차법에서 사전통지로서 생략 가능한 사유로 규정된 경우에만 생략 가능하고 그 이외에는 안 돼요. 그래서 1번 틀린 거예요. 해설 보시고요. 두 번째, 행정절차법이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인다. 틀렸어요. 요거 조금 2번도 좀 2번이죠. 2번 문항 틀렸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 우리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춰보면,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 요거 볼까요? 2번 문항.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성질상 행정 절차 거치기 곤란한 사정, 한다든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이런 처분이죠. 이런 처분에 대해서만, 그죠?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한 가지 더하면, 이 플러스에다가 하나 더하면, 법조문 내용입니다, 이거. 또 판례 내용이고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 행정절차에, 그죠?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한 처분. 요것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요거하고 요것만. 이게 판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2번 문항 보시면 전부가 아니라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가 아니라, 그죠? 이런 것만. 성질상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상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해서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또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처분이라든지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갖다가 거치도록 한 처분. 요거는 이렇게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배제될 수 있다고 봐요. 전부가 아닙니다. 요것만 우리 행정절차법의 적용 배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항 봐보세요. 식품위생법상 허가 영업에 대해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에 대해서 다소 권익을 침해하는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거쳐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3번 같은 경우도 중요합니다. 자주 나오는 지문에서 정리해 볼게요.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유소 영업허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령으로는 석유 판매업 영업허가죠. 이 영업허가를 갖다가 영업 양도로입니다. 영업 양도를 하게 되면요,
이게 누가 돼요? 양도인. 여기 이 사람을 갖다 우리 뭐라고? 이 사람을 다 양수인이라 하죠. 양수인. 그럼 영업 양도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양수인이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이죠. 예, 양수인이 우리 신고를 해요. 영업자 주의 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누구한테 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 행정청에, 행정청에 가야죠. 행정청에 하죠. 그러면 행정청에 이 신고가 적법한 신고면 어떻게 돼요? 적법한 신고이면 당연히 이때 수리 처분 해주겠죠. 이때 신고는 무슨 처분이에요? 무슨 신고예요, 이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잖아요. 요하는 신고. 그죠? 자, 이 사람은, 자, 이때 이 수리 처분에 의해서, 신고 수리 처분에 의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권리를 잃는 사람 아니에요. 주의 또는 권리를 상실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권리 취득이죠. 여러분들, 이 수리,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확인 공정 통제 수리. 이 수리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불이익 처분에 해당되죠. 그렇잖아요. 이 자체가 불이익 처분에 해당돼요. 불이익 처분에 해당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때요? 통지해야 된대. 사전에 통지를 해야죠. 사전 통지. 사전 통지가 필요합니다. 예, 됐죠? 됐죠? 예, 이렇게 놓으셔야죠. 네.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나머지 해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제2장 정보공개법 보죠. 18번인데, 18번의 정답이, 18번이죠. 정답이 3번이에요. 3번입니다. 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야. 자, 이때 옳은 것입니까? 3번 문항 봐보세요.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경우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3번 문항을 거 좀 해설해 볼까요? 먼저 그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와 관계돼서 자, 우리 정보공개법, 우리 정보공개법이죠. 이 법에서는 불복제도를 갖다가 규정하고 있죠. 불복. 이제 맨 처음에 뭐가 있어요? 불복제도로서. 먼저 여기 그죠? 이의 신청, 그 다음에 행정심판,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소송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이 행정소송에 대해서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은요 모두 임의적 전심 절차, 임의적 전심 절차로 규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임의적 전심 절차, 우리가 정보 공개에 대해서 어떤 그 다툼이 발생하면 내가 뭐 싫으면 바로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이 싫으면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이의 신청을 먼저 통해서 구제를 받아보고 안 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 이게 이의 신청이 싫고 행정심판을 원한다면 행정심판을 거치고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맞는 질문이에요. 이거 잘 나와요. 자, 임의적 전심 절차면 꼭 아셔야 돼요. 이의 신청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해서, 또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대해서 모두 임의적 전심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 이제 1번 문항 봐볼까요? 국공립의 초등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령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사립초등학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보시면 사립초등학교도 이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법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되어 있어요. 사립초등학교도 들어갑니다. 법령 시험 문제죠. 1번 문항 틀렸고 사립초등학교 포함됩니다. 자, 2번 문항 공개 방법을 선택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더라도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 청구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그 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다. 여러분들 틀렸습니다.
선택할 재량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 방법을 선택하여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 공개 청구자가 선택한 공개 방법에 따라서 정보를 공개해야 하므로 그 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다 없다? 없다. 이 판례 내용입니다. 판례 이렇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4번 문항 정보 공개 청구자는 정보 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할 수 있지만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따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아닙니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번도 틀렸어요. 3번이 맞고, 그죠? 자, 그죠? 그러니까 2번 틀렸고, 4번도 틀렸어요. 그래서 답이 18번 정답 3입니다. 3이에요. 이렇고. 자, 이어서 19번을 보도록 하죠. 자, 특히 여러분들 그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 관련해서 그 판례가 좀 난이도 있게 나오니까 반드시 교재에 있는 것이고, 이때 기출 문제를 꼭 파악하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19번 개인정보법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법. 최근에 와서 개인정보법도 많이 물어봐요. 하지만 전통적으로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 법조문과 함께 조금 난이도 높여서 그에 관련된 판례. 이게 잘 나오니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따로 제가 별도 특강할 거예요, 나중에. 자, 19번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개인정보 단체 소송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1번만 한번 봐보세요. 개인정보 단체 소송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집단 분쟁 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 분쟁 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외적으로만 인정돼요.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기 때문에 1번이 맞습니다. 이게 또 우리 작년도에 또 반복돼 나왔죠. 그러니까 요 한번 트렌드가 있으니까 3, 4년도 거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보고 바로 직전 연도 건 잘 안 나와요. 보통 3, 4년, 4, 5년 전에 그 문제를 다 돌려냅니다. 자, 1번 맞고 2번만 한번 가볼게요. 19번에 이제 자, 정답은 1번이고요. 법적 문제입니다. 2번은 개인정보 단체 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적시항고에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적시항고가 있어요. 개인정보법 제55조 제2항입니다. 평소에 법 좀 알아두셔야 읽어두셔야 맞출 수 있습니다. 3번 문항 개인정보 단체 소송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적용한다. 자, 여러분들 단체 소송에 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 행정소송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법 제57조 제1항에 보면 행정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번은 틀립니다. 행정소송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에요. 보세요. 이런 거 하나 틀리시면 그분들 치명타입니다. 치명타. 자, 4번 문항.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 단체가 개인정보 단체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단체의 정연수가 몇 명 이상이야죠?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이에요. 공 하나 빠졌네요. 네, 1,000명. 그래서 법조문 내용이니까 평소에 좀 법조문 좀 시간 내서 보세요. 자, 4편 행정의 실성 확보사를 보도록 할게요. 네, 19번 법조 선언 법조 문제입니다. 자, 이어서 20번이죠. 20번이 문제인데. 자, 보시면 강제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2번 문항. 행정 대집행을 함에 있어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당해 행위 급속한 실시를 위하여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는 기고 및 대집행 영장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1번 문항 봐보세요.
자, 20번에 답이 2번이에요. 2번 문항입니다. 자, 이번 해설 있으니까 해설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2번 문항, 1번 문항 볼게요. 법령에 의해 행정대집행위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따로 민사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우리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꼭 아셔야 돼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공법상 대시적 자기 의무지, 예, 사법상 자기 의무를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법상 대시적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비록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우리 공법상 엄연히 독립된 이런 그 행정대집행 제도가 있는데,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에 의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안 돼요. 안 됩니다.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자, 이거 많이 했던 거죠. 20번에 1번 문항. 20번에 3번 문항 봐보세요. 체납자에 대한 공매 통지는 체납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됩니까? 이거 많이 했던 건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공매 통지 자체는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많이 했던 거죠. 자, 공매 통지 자체는 항고성의 대상으로 해서 그 취일성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분성 부정되죠. 공매 통지. 자, 안 됩니다. 자, 이거 많이 했던 거고, 처분성 있는 여부와 관련해서 많이 했던 거고, 그 다음에 4번 문항 봐볼까요? 사망한 건축주에 대해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그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20번에도 잘 나오는 거잖아요. 20번에 3번 공매 통지 안 돼. 처분성 부정되죠. 공매는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공매의 법적 그 성질이 뭐예요? 우리 행정행위에서 배우실 때 형성적 행위에 대리행위 있죠. 우리 이 공매는 대리행위예요. 형성적 행위로서 대리행위에 들립니다. 네. 그 처분성 있는데 공매는. 근데 이거 공매 통지는 처분성 부정돼요. 꼭 아셔야 돼요. 공매는 통지성 긍정, 공매 통지는 부정.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4번 문항, 20번에 4번 문항에서 중요한 것은 요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행강제금하고 과징금하고 혼동하시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들 일신 전속적 성질이 있어서 상속이 안 되는 게 어떤 거예요? 상속이 안 되는 건 이행강제금 안 돼, 이거. 이 과징금은 일신 전속적 의무가 아니어서 상속이 돼요. 이거 꼭 해놓으셔야 돼요, 이거 학생들 많이 틀리세요. 혼동돼요. 순간적으로 혼동됩니다. 이건 일신 전속적 의무에서 상속이 안 돼요. 과징금은 상속됩니다. 과징금은 상속됩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이거 안 되고, 되고. 자, 20번의 답이 2번이었습니다. 21번 보시죠.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4번 문항 봐보세요. 4번 문항이 잘 나오는 거죠. 계고서라는 명칭이 일장의 문서로서 건축물의 철거 명령과 동시에 그 소정 기한 내에 자진 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 건축법에 의한 철거 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 처분은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틀렸죠? 판례가 계고서 1장에 철거 명령과 동시에 그 소정기간 내에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때는 대집행을 할 뜻을 미리 계고할 수 있다는 것이, 자, 우리가 일장의 문서에 일장의 계고장에 철거 명령과 함께 대집행 계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이거 많이 나왔던 거니까 21번에 어렵진 않죠. 21번에 보시면 이제 21번에 그래서 4번 틀려요. 일장의 계고장에
철거 명령과 대집행위 계고의 뜻을 일장의 계고장으로 할 수 있다. 일장의 계고서에 할 수 있다. 이거 답이에요. 할 수 없다 해서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자, 1번 문항 볼까요?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국세징수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다. 법조문이 있어요. 2번, 계고가 반복적으로 부과된 경우 1차 계고, 2차 계고, 3차 계고 있으면 몇 차 계고만 1차 계고만 처분성이 인정되고 2차와 3차 계고는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그래서 맞는 집은 3번 문항, 대집행위 내용과 범위는 대집행위 계고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 내용이 특정되면 족하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21번에 4번이죠.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많이 나왔던 거니까요. 자, 이어서 22번을 좀 보도록 하죠. 행정의 실성 확보사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보시면. 옳은 것인데 4번 문항 먼저 보세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자, 22번 4번 문항 맞아요. 4번 문항이 답입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에 대한 불복 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런 행정소송이 대상이 된다. 이게 통설적이네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구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불복 구제수단은요. 특별 불복 절차가 있었어요. 즉 구건축법에 의한다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불복할 때는 비송사건 절차법상 과태료 재판 절차에 의해서 불복하도록 되어 있다가 특별 불복 절차가 있죠. 이와 같이 각 개별법에서 행정소송 이외에 특별 불복 절차가 있을 때는 그 불복 절차가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조항에 의해서 먼저 적용합니다. 행정소송이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처분성이 부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건축법상 있던 그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다. 그죠? 재판, 과태료 재판 절차에 한다. 이 규정을 삭제했어요.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특별조항이 삭제됐네? 그럼 뭐래요? 삭제됐으면 원칙, 일반 법 조항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서 특별조항이 먼저 적용되는데 특별조항인 구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절차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다는 규정이 삭제됐으니까 일반법인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에 의해서 닥쳐진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자, 그래서 22번의 답이 4번이에요. 자, 22번의 답이 4번인데 1번 왜 틀렸을까요? 행정상 의무 불행에 대해서 법령에 의한 행정상 강제 집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필요시 민사상 강제 집행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 불행에 대해서는 행정 대집행을 해야지 민사상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강제하면 안 돼요. 예. 사법상 의무 불행에 대해서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없고 반대로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 불행에 대해서 사법상 강제 집행하면 안 돼요. 민사집행법상 사법인 민사집행법상이 강제 집행에 의해서 강제 집행하면 안 됩니다. 22번 2번. 자, 우리 22번의 2번 문항을 봐보시면요. 우리 건축법에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건축물을 신축하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부작위 의무입니다. 건축법상 부작위 의무, 그죠? 뭐가 건축물 신축 금지 의무죠. 금지 의무가 뭐예요? 부작위 의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작위 의무는 행정 대집행이 대상이 돼야 안 돼. 그죠? 이 부작위 의무는 건축법상 부작위 의무는 행정 대집행이 대상이 안 돼요. 그러면 행정 대집행이 대상이 되는 의무로 바꿔줘야겠죠. 이 부작위 의무를 갖다가 행정 대집행이 대상이 되는 의무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일단 보세요. 그러면 이거 갖다가 대체적 자기 의무로 바꿔줘야죠. 대체적 자기 의무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이 부작위 의무를 이렇게 전환시켜 줘야 돼요. 이게 바로 철거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부작위 의무를 갖다가
자, 대시적 자기 의무로 바꿔주는 이 규정이 우리 건축법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건축법에 이렇게 부자기 의무를 대시적 자기 의무로 바꿔주는 개별법상 근거 규정이 있어요. 맞죠? 바로 이겁니다. 이거 철거명령. 이 규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 자진 철거 명령을 합니다. 이게 뭐야, 이거? 하명이야, 하명. 이 하명이죠. 부담적 행정이죠. 당연히 부담적 행정이니까 법률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요것에 의해서, 철거 명령에 의해서, 법률 근거에 의해서 대시적 자기 의무로 바뀌죠. 이자가요, 대시적 자기 의무는 의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철거 행위를 해줄 수 있는 의무죠.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22번에 아주 좋은 지문입니다. 이때 부자기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안 되죠.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부자기 의무의 근거인 금지 규정으로부터 위반 상태의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도출되잖아요. 도출되지 않아서 별도의 이렇게 이 부자기 의무를 무허가 건축물 신축 금지 의무를 이렇게 대체적 자기 의무로 바꿔주는 이런 개별법상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철거 명령 근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면 이 사람이 미들미치까지 자진 철거하시오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의무자 대신에 행정청이 대신해서 철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대체적 자기 의무, 행위 의무로 바꿔주는 거예요. 부자기 의무, 자기 의무, 이 부자기 의무를 자기 의무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문항. 자, 2번 문항 틀렸죠. 2번 문항 설명드렸고요. 3번 문항. 건물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경우 건물이 명도의무는 일반적으로 행정대집행위 대상이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그죠? 안 되죠? 대체적 자기 의무만 그 대상이 돼요. 여기 그 건물이 명도의무는 직접 강제의 대상이 돼요. 22번에 3번 건물이 명도의무는 행정대집행위 대상이 되는 의무가 아니에요. 무슨 의무예요? 건물이 명도의무는 직접 강제의 대상이 되는 의무. 아시겠죠? 쉽게 말하면 뭐야? 건물이 명도의무 위에다가 비대체적 자기 의무. 남이 대신해서 해줄 수 없는 의무예요. 그 사람 끌어내야죠. 불법 점거하고 있으니까 직접 강제 끌어내야죠. 대신 나가줄 수 없어요. 네. 자, 이렇게 하고 22번의 답이 4번이었어요. 이어서 23번 보도록 하죠. 23번에 보시면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문항 봐보세요. 1번 답이에요. 23번에 1번이 답입니다.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수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나 공매에서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이 이 법을 정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있습니다. 이거 지금 소위 이 원고 적격, 그죠? 우리가 원고 적격 인정 여부 문제, 즉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자, 제가 판례 내용을 우리가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 원고 적격 인정 여부 판례, 소위 이익 인정 여부 판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단답식으로 이렇게 한 줄씩 두 줄씩 다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판례 내용을 보겠습니다. 1번 문항. 자, 과세원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제가 말씀드렸죠. 공매.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이때 과학상 뭐죠? 대리. 우리 형성적 힘에서 우리가 형성적 힘에서 특허 인가 대리에서 대리예요. 대리. 자,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해서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이 이 법을 정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게 중요하죠. 자, 2번 문항 봐봐요. 2번 문항. 식품위생법에 따른 적개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는 그 영업신고를 한 당의 건축법 소정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이거 판례 내용들 알아두세요.
예, 맞아요. 이걸 체크해 놓으셔야 합니다. 3번 문항. 과세관청이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 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서 진행되는 공매 절차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매 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이것도 왼발 절차상의 하자, 그죠? 경미한 절차상의 하자로 보죠? 뭐로 봐야 돼요? 당연무효가 되지 않으면 뭐예요? 취소죠. 그래서 이거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고 4번 문항.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것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 집행의 수단의 하나로서 반복적으로 부과되더라도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맞아요. 지금 1번이 틀린 지문에서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이거 잘 해놓으세요. 1번 틀렸고 2, 3, 4는 다 맞는 지문이에요. 원고적 인정 여부 판례 이런 것은 단답식으로 해서 딱 처분성 인정 여부, 원고적 인정 여부 요것만 정확히 해주시면 돼요. 24번 봐보세요. 국가배상이죠. 24번에 이제 국가배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24번에 국가배상인데 답이 3번이에요. 옳지 않은 것이죠. 3번 문항 봐볼게요.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는 곧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행위가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그렇잖아요. 우리 불복제도, 항소제도 있지 않습니까? 상소제도가 있기 때문에 곧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여러분들 판례를 잠깐 읽어드리면, 판례를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해석서 좀 보시면 또 봐도 괜찮습니다.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되는 권한이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돼요. 명백하게 어긋나고요. 또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또 특별한 사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3번 틀렸고 이렇게 단정하면 틀려요. 1번 문항은 맞아요. 1, 2, 4가 맞습니다. 1번 보세요.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 위반론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의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이 입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여기 지금 나온 질문은 항상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맞고 2번 문항.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거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맞죠? 4번 문항.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행정심판에 의해서 재량권의 일탈을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시 시행되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것인 이상 그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한 행정청 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을 한 데 있어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죠? 법령에 따르는데요. 요거는 꼭 좀 해놓으세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잘 나옵니다. 자, 이어서 손실보상 제2장이죠.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어서 제3장 행정심판법이 나옵니다. 2016년도에는 행정상 손실보상이 거의 안 나왔어요. 자, 심판법 보시면 25번. 자, 행정심판법 순법은 주로 법조문 위주로 나오고, 이거 행정심판의 심리라든지,
제결이 효력, 행정소송의 심리나 판결이 효력 관련된 법조문이 나와요. 나오니까 이거 빠르게 좀 볼게요. 자, 행정심판법 주로 법조문 나옵니다. 옳은 것인데 3번 문항 봐보세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제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제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 행정심판법 법조문,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죠? 예.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의무 이행 제결에는 처분 제결과 처분 명령 제결 있죠? 처분 명령 제결에 관한 법조문이에요. 해놓으시고. 자, 1번 문항 몇 틀렸나 볼게요. 자, 취소 심판이 제기된 경우. 자, 25번은 답이 뭐예요? 25번은 답이 그 3번으로 해놓으세요. 자, 1번 문항 봐보세요. 취소 심판이 제기된 경우 행정청이 처분 시에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부적법 각각 제기한다. 틀렸네요. 여러분들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 이게 불고지잖아요. 오고지 불고지 제가 법조문 중에다 했잖아요. 오고지는 그 기간보다 더 긴 기간으로 우리 행정심판 청구 기간보다 더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려주면 그 긴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행정심판 청구 기간 내에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요, 불고지는요. 불고지는 이거 90일이에요? 180일이에요? 불고지. 예, 그죠? 예, 불고지 180일이에요. 90일이 아니고 180일, 혼동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180일입니다. 불고지잖아요. 예, 불고지. 자, 해서 180일이고요. 90일 틀렸습니다. 자, 여기 이제 1번은 90일에 90일. 불고지 며칠? 이거 90일 아니에요. 이 180일이에요. 이게 맞아요. 맞고, 이거 이제 90일은 틀려요. 이거 아닙니다. 계속 나와요.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문항.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 심리할 수 없다. 아니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직권심리주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직권심리주의. 이거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틀렸어요. 법조문 내용이죠. 4번 볼게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재결이 내려진 경우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재결에 대해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아이고 틀렸네요. 재심판 청구 금지하고 있죠. 어디로 가야 돼요? 행정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돼 있죠. 네. 행정심판은 단심. 자, 이어서 연달 행정소송 마지막 장이죠. 26번 봐보세요. 행정소송상 26번 보시면 26번은 답이 1번이에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입니다. 1번 문항. 집행정지는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요한다. 이거 뭐예요? 그렇죠? 예,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는 소제기와 동시에 또는 소제기 후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요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2번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수에서도 집행정지가 허용됩니까? 여러분들 집행정지는 개념상 적극적인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인정 안 돼요. 또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인정 안 됩니다. 적극적인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3번 문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처분은 항고소송에서도 인정된다. 아이고, 가처분은 우리 행정소송, 항고소송에 인정돼야 한대요. 인정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처분은 우리 판례한다면
우리 행정수송법상 항고소송에서의 집행정지 이 규정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에 대한 특별조항이니까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집행정지만 인정되지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요. 부정합니다. 4번 문항 집행정지 결정은 판결이 아니므로 기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행정지 요구에 있어서 집행정지 기본 강의에서 집행정지에는요. 이 집행정지 효력은 형성력, 기속력 인정돼요. 형성력, 기속력, 판결이 효력 이걸 준용합니다. 그래서 기속력, 형성력 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26번의 답이 1번이었어요. 해설 다 나와 있습니다. 27번. 자, 27번 볼게요. 27번에 보시면 가구제 제도죠.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인데 2번 문항이 옳잖아요.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가 좀 말씀드렸죠. 26번에 1번 틀렸잖아요. 26번에 봤잖아요. 가처분제도 인정 안 해요. 판례는 가고제 제도로서 우리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제도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에 대한 특별조항으로 보니까 이 집행정지만 특별법 우선 원칙에서 집행정지만 인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처분 인정 안 해요. 그래서 2번 틀렸고 1번 문항 보세요. 무이동 확인 소송이 제기된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맞습니다. 집행 부정지 원칙이죠. 세 번째,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 처분이 있기 전에 신청 시 상태로 뒤돌아가는 데에 불과하므로 신청인에게는 거부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그렇죠? 거부 처분 맞아? 예. 자, 맞아요. 거부 처분. 여러분들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집행정지가 인정 안 됩니다. 왜요? 집행정지는 적극적인 처분, 영업적인 처분이라도 이렇게 뭐 적극적인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지 소극적인 그 처분인 거부 처분이나 또 부작위에 대해서는 인정 안 씁니다. 자, 맞아요. 4번 문항.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맞고요. 법적 문제죠. 28번 봐보세요. 28번. 27번은 답이 2번이에요. 2번. 그 다음에 28번을 보도록 하죠. 자, 28번을 보면 4번 문항이 답이에요. 4번 문항. 자, 제가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했던 건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행정소송법 우리 행정소송법은요 필수적 전치주의를 취하는 경우 있죠. 행정심판을 갖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경우 필수적 전치주의를 취하는 경우 이때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행정심판을 거쳤으나 재개를 갖다가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또는 아예 처음부터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죠. 그런 거. 이 두 가지 기준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 답이 뭐예요? 4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관련 법조문에 심판 제기를 하되 재개를 요하지 않는 경우하고 심판 제기조차 요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28번에 제가 관련 법조문 해놨으니까요. 요거 진짜 거의 7, 8년, 10년 만에 나온 것 같아요. 7, 8년 이상 지났어요. 7, 8년 전에 나왔던 건데 다시 또 나왔습니다. 2016년도에. 그래서 좀 봐두시고 29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왕에 28번에 요거 좀 제가 한번 읽어줄 테니까 한번 그냥 들어놓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 암기사항 체크하셔야 돼요. 심판 제기를 하되 재개를 요하지 않는 경우인데 심판 청구가요.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길이 없는 때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개를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그와 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이때입니다. 총 4가지죠. 심판 제기조차 요하지 않는 경우
동종 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이 기각재결이 있을 때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이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 종결 후 소송이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그래서 여러분들 딱 4개씩이죠. 기권이 잘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 그 다음 29번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 이거는 뭐 암기로 해야죠. 그래서 처분성 인정 것은 판례가 기억번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결정 및 시정 조치 권고, 니은번 지목 변경 신청 반려 행위, 미은번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삭감 조치. 이 세 가지를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2차 대집행계고 국세 환급금 결정 신청이 되는 환급 거부 결정 처분성 보정했습니다. 이거 지금 길게 빼서 또 냅니다. 박스로 내고 그래 또 내요. 꼭 암기해 주세요. 29번의 답이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1번입니다. 1번. 자, 마지막 30번이죠. 30번. 사례 문제인데 이거 사립학교 관련 문제인데요. 봐보시면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임원은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해서 학교법인이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관할청이 승인을 얻어 취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A 사립학교법인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채 B를 임원으로 선임하여 취임 승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서 관할관청은 취임을 승인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답이 2번이에요. 2번이고요. 이건 지금 제가 이제 이거 지금 보시면 이제 임원 문항 봐보세요. 임원 선임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관할청이 취임 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자, 여기는 2번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 지금 제가 해설은 잘 해놨어요, 여기다. 그럼 제가 잠깐 이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승인의 법적 성질, 좀 내용을 보셔야 하는데, 제가 먼저 여기 그냥 여러분들 그 해설서를 같이 보시죠. 어차피 이건. 도남 2번 보시면, 해설 보세요. 정답 해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임원은 정관이 정한 바에서 학교법인이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관할청이 승인을 얻어 취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A 사립학교법인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채 B를 임원으로 선임하여 취임 승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서 관할청은 취임을 승인하였다. 여기서 관할청이 학교 임원 취임 승인은 법적 성질이 뭘까요? 학교법인이 임원 선임 행위 법률상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적 법률행위, 즉 인가 밑줄 보충적 법률행위 인가. 자, 잠깐 학교 임원 취임 승인 법적 성질 밑줄 보충적 법률행위, 즉 인가 밑줄 이며 당해무효의 이사회의 결의에서 선임된 임원에 대한 주무관청이 임원 취임 승인 처분은 그 행정처분 절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밑줄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므로. 자, 다시 한번 주무관청이 임원 취임 승인 처분은 그 행정처분 절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므로. 자, 여기 밑줄 그으셔야 돼요. 이에 대해서 그 주무관청은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요거 밑줄 그으셔야 돼요. 즉 하위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처분은 무효 선언을 구한 의미에서의 취소 처분에 해당합니다. 자, 이거죠. 또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 승인은 학교법인이 임원 선임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 법률상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바. 자, 기본행위인 사법상의 임원 선임 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선임 행위의 효력에 기반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 그 선임 행위 무효 확인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이지 보충적 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승인 처분만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쟁 해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소구를 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자, 이게 참 제가 다 읽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사실은 전에부터 많이 나왔던 것을 사례 문제화 시킨 거예요. 제가 어떤 그 내용을 잠깐 봐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걸 갖다 눈치챘으면 그만 풀수 문제인데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학교법인이 이 사회에서 선임하고,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학교법인이 이 사회에서 선임하고 관할청이 승인을 얻어 취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법인은 이 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채 임원으로 선임하여 취임 승인을 요청하였고, 자, 써볼게요. 이제 해볼게요. 분석해볼게요. 사립학교 임원이 있죠. 임원이 있죠. 임원. 요 같은 경우 이 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돼요. 근데 이 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죠. 자, 사립학교 임원을 갖다가요, 이 사회의 결의를 갖다가 거치지 않고 선임했단 말이에요. 이 선임행위. 요건 어때요? 이거 당연무효예요. 맞죠? 자, 당연무효죠. 가만히 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사립학교 임원의 선임행위인데 여러분들 이거 우리 기본행위죠? 기본행위. 자,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 여러분 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법률적 행위에 대해요. 이 법률적 행위고, 이때 이 법률적 행위는 공법상 행위이어도 상관없고, 우리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이름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공법상 행위도 되고 사법상 행위도 됩니다. 맞죠? 사법상 행위 돼요. 자, 이 사람들이 기본행위인데 이렇게 사립학교 임원을 갖다가 선임하면서 이 사회 길을 거쳐놨어요. 이 기본행위가 당연무효예요. 당연무효예요. 그런데 여기다 이자들이 이 기본행위가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중에서 이 사회 취임 승인을 갖다가 요청했어요. 요청 있죠. 이 승인은 뭐야, 이거? 바로 뭐야? 인가를 갖다가 신청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여기 보시면 그죠? 이때 그래서 우리 행정청은 뭐를 했어요? 행정청은 뭐를 했어요? 그렇지. 여기다 인가를 내줬죠. 어떤 인가? 취임 승인이라는 인가를 내줬어요. 자, 인가는 보충적 행위죠? 이 보충적. 기본행위, 인가라는 것은 이 기본행위의 법적 효과를 갖다가 보충하는 보충행위입니다. 아시겠죠? 인가. 그죠? 자, 그런데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인가 보세요. 인가는 하자의 치유 사유입니까? 아닙니까? 하자의 치유 사유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자, 기본 행위가 공법 행위입니까? 사법상 행위입니까? 이 사법상 행위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자가 기본 행위와 인가 중에서 하자가 어디에 있어? 자, 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자, 이거. 어디에 있어요? 이 하자 있어, 없어? 하자 없어요. 그러면, 일단 보세요. 이 사법상 행위에 대해서, 자, 이 사립학교 임원에 있어, 이사의 이 결의가 없는 이 선임행위에 있었고, 이 당연무효인데, 이렇게 인가가 있는 경우에, 자, 이 사립학교 임원의 선임행위, 이 선임행위가 유효, 여부는 민사로 가야 돼요. 이건 민사소송에 의해서 이사회 선임, 임원 선임이
자, 임원선임 무효 여부는 어디로 가야 돼?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거 보세요. 하자가 없는 인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거 취소송 할 수 있어 없어? 취소송이 법률상 이익이 없어요. 없어요. 자, 하자가 없는데 이거 하자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할 때 우리 인가에서 기본행위와 인가의 관계에 있어서 하자가 기본행위 있을 때는 이 기본행위를 대상으로 소송 제기해야 돼요. 만약에 이 기본행위가 없을 때 인가에 있으면 인가 처분이죠. 이런 때는 항고소송 가야지. 아시겠죠? 이제는 항고소송 가야 돼. 또 이 항고소송 가야 돼요. 이 기본행위가 공법행위일 때는 당사자성이라든지 또 항고소송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사법성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지. 민사소송에서 다투어야 돼. 임원 선임 행위 무효 여부는 민사소송에서 두고 이걸 대상으로 인가를 대상으로 해서 취소소송 제기면 안 돼요. 법률상 이익이 없어요. 원고적기가 없어요. 요거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기본적인 내용 갖다가 이렇게 한번 풀어서 사례화 시킨 건데 이 판례가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 1번 문항은 이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좀 문제를 제가 설명드리고 1번 문항이에요. 1번 문항에 대한 그 설명입니다. 자, 2번 문항. 임원 선임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관할청이 취임 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관한 소송을 허용되지 않는다. 됐어요? 그죠? 이 인가를 대상으로 안 돼. 하자가 여기 있는데 기본행위 하자가 있으니까 기본행위를 대상으로 해야지. 이걸 대상으로 취소송, 인가의 하자를 이유로 해서 취소송 얘기면 안 돼요. 그 뜻이고. 자, 1번 문항 봐볼게요. 왜 틀린지. 자, 1번. 관할청이 임원 취임 승인으로 선임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 B는 임원으로서의 시를 지적한다. 아니죠. 제가 인가는 보충적 행위예요. 보충적 행위. 주된 행정이 효력을 갖다 완성시켜주는 보충적 행위고 하자의 치유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 틀린 거야. 이렇게 치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무효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가를 준다고 해서 하자가 치유되거나 전환되지 않아요. 하자 치유 사유 전환 사유 아닙니다. 치유 사유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문항. A 학교법인의 임원 선임 행위에 대해서는 선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세상에. 이 선임 행위 제가 분명히 사드렸어요. 민사로 가야지. 이 사법행위니까 민사로 가야지. 그러니까 인가는 우리가 법률행정적인 형성정에서 인가잖아요. 이건 인가 처분, 행정이란 말이에요. 그 기본 행위는 공법행위가 될 수도 있고 사법성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성 행위인데 이거 취소소송 얘기면 어떻게 해? 민사소송으로 가야지. 민사소송에서 이거 취소해야 돼요. 무효임을 확인해야 돼요. 틀렸어요. 4번 관할청이 임원 취임 승인을 B에 대해 학교법인이 임원으로서의 포괄적 지위를 설정해주는 특허에 됩니다. 아니에요. 이거 인가예요, 인가. 틀렸어요. 사실은 이제 이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이런 문제도 감각적으로 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해설 잘 돼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특강 좀 마지막 시간 좀 길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해서 2018, 17, 16 정도 했어요.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따로 이렇게 또 특강을 다음 주 중에 다시 한번 그 나머지 부분을 좀 제가 계획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요거까지는 해놓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하여튼 요거 특강 3개년도 최신 기출문제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 올해 기점으로 해서 10개년도 문제를 다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기본적인 문제 위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 이제 30문제씩 해서 2018년, 17년, 16년 봤는데, 조금 70점에서 90점 구간 문제, 요걸 위주로 좀 해봤어요. 특히 이제, 저 일반적인 표준적 문제는 2017년, 18년 문제는 이제 일반적인 표준적 문제를 했고, 마지막 16년 문제는 좀 난이도 높여가지고, 좀 약간 색다르게 문제 좀 난이도 높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좀
정리하고 활용하시고 나머지 이제 다시 우리 문제에서 40점에서 70점 구간 문제 요 문제 가장 중요해요. 요 문제는 다시 70점에서 90점 구간 문제 이런 문제를 응용할 수 있는 응용력을 배가하기 때문에요. 우리 기본 그 문제풀이 반에서는 70점 구간 문제 40점에서 70점 이 주로 위주하고 나머지 70점에서 90점 문제는 이와 같이 특강을 빼서 따로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